김주원입니다. 저는 성공을 연구하는 학자이고 고1, 고2 두 연년생 남매를 키우는 엄마입니다. 제가 성공한 기업인을 상대로 연구를 해봤더니 이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이 아는 지식을 뛰어넘는 지혜로움이 있더라고요. 그리고 지혜는 후천적으로 습득이 가능합니다. 그렇다면 이 지혜를 우리 엄마들부터 아빠들부터 먼저 배우자. 그래서 내 아이를 성공으로 이끄는 아주 강력한 동력을 내가 먼저 장착하자라는 의도로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. 오늘은 그 지혜로움 가운데, 성공인자 가운데 아주 중요한 정보가 넘치는 시대에 정보를 어떻게 하면 해석할 수 있는지 정보 해독력에 대해서 지식과 정보가 넘쳐나는 세상입니다. 그런데 이 정보를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어서 지식으로 승화시키고 어떻게 지혜롭게 실천하느냐에 따라서 누군가는 성공하고 누군가는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거죠. 그렇다면 정보 해독력을 알려면 정보가 무엇인지부터 알아야죠. 자, 정보에 대해서는 2013년 루이의 논문에 있는 것을 제가 가지고 왔어요. 제가 왜 이렇게 가져왔냐면 제가 편집을 잘 못해서 이렇게 그냥 보여드릴게요. 자, 가장 아래 하이어라키에는 데이터가 있고 정보가 있고 지식이 있고 인지 그리고 가장 상위 차원의 지혜가 있습니다. 자, 이게 우리 주변에 아주 많은 이 지식의 그 자료들, 이 자료 데이터들이 지혜로 가는 이 단계예요. 인터넷으로 무언가를 검색하죠. 무언가 어떤 정보를 찾기 위해서 검색을 하면 아주 많은 자료들이 있는데 그 자료들 중에 무엇이 정보냐, 무엇은 정보가 아니라 쓰레기냐, 요거를 판단하는 능력, 그리고 그 정보가 나의 지식에 어떻게 이 인식의 틀에 들어오느냐, 이것에 따라서 내가 무언가의 어떤 아주 아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. 그리고 그 아는 것을 잘 실천하는 능력이 지혜니까 이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하고요. 가령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. 우리가 원시 시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. 사람들이 사냥을 하잖아요. 처음에는 나 먹으려고 사냥을 해요. 그런데 가족이 생기면서 사냥감이 더 많이 필요했던 겁니다. 그러니까 맨손으로 사냥하는 것보다는 뭔가 좀 도움이 될 만한 게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. 호기심이 생긴 거죠. 그래서 주변에 있는 많은 재료들을 다 찾기 시작한 거예요. 나무, 돌, 동물의 어떤 가죽, 이빨. 자, 이런 재료들 가운데 내가 여러 시행착오 그리고 누군가의 의견들을 듣고 정보를 수집한 거예요. 자, 그 중에 나뭇잎, 이거는 제대로 된 정보가 아니잖아요. 나뭇잎으로 어떻게 그 동물을 잡을 수 있겠어요? 그 도구를 만들 수 있겠어요? 그래서 여러 데이터 중에 필요 없는 걸 다 빼고 긴 그 나무 막대와 동물의 뾰족한 그 이빨,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죠. 그랬더니 사냥의 도구가 만들어진 거예요. 그리고 또 어떤 누군가는 끝을 이렇게 가는 뾰족한 것들을 가지고 와서 나무 끝을 막 갈았어요. 뾰족하게 만든 거죠. 자, 이것도 또 하나의 또 창이 된 거예요. 그리고 우리가 이름을 붙인 거예요. 이것은 창이라고 이름을 붙이자라고. 자, 그러면 지식이 되는 겁니다. 자, 지식은 알고자 하는 의도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거예요. 창이란 긴 나뭇가지에 동물의 뾰족한 이빨을 붙여서 사냥할 때 쓰는 도구다. 뭐 이런 식으로 지식이 탄생한 거예요. 자, 지식은 과거의 경험과 시행착오를 통해서 하나의 보편적으로 인식이 되는 것을 만든 것입니다. 지혜는 이 만들어 놓은 것을 옳은 방향으로 쓰는 거예요. 보편적으로 누구나 다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들,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서 또 옳은 공공의 선을 위해서 쓰는 것들을 지혜라고 하죠. 이 창을 내 가족이 먹고 사는 사냥의 도구로 쓰면 이것은 지식을 참 잘 활용하는 건데 무분별하게 사냥을 하거나 또는 누군가를 해치는 데 쓴다거나 이러면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. 아는 것은 있는데 삶에 적용시키지 못하는 거죠. 자, 그래서 잠깐 더 보면요. 여기 지혜가 되는, 이 지식이 지혜가 되는 여기에 이 세 가지의 기준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하나씩 보면 Understanding Universal Truth, 즉 누구나가 이해하는 보편적인 진리로 지식을 활용하는 것, 그리고 Sound Judgment, 정의로운 곳으로 지식을 활용하는 것, 또 appropriate execution, 즉 적절한 실행을, 적절한 때에 실행을 하는 것. 그런데 아기를 데리고 탄 어떤 엄마가 그냥 비어있으니까 우리 아이를 안 치는 경우도 있고요. 또 어떤 엄마는 아이가 막 칭얼대, 다리 아프다고. 그러면 주변의 눈치를 보면서 그래도 안 치자라고 하는 엄마가 있고요. 또 어떤 엄마는 참을 수 없어. 근데 여기는 네 동생이 나중에 태어날 동생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자리야. 그러니까 앉으면 안 돼. 차라리 우리 바닥에 앉자. 또 이런 엄마도 있어요.
똑같은 지식을 갖고 있는데 어떤 누구는 이 수많은 정보들을 제대로 해독하지 못해서 그 지식을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하는 거죠. 그 정보들이 뭐가 있었을까요? 아, 그냥 대충 앉아도 돼. 거기 그냥 사람 없을 땐 앉아도 돼. 이런 정보도 있을 거고요. 또 어떤 정보는 앉아있다가 임산부가 비켜주면 돼. 아유, 내 아이가 먼저지. 내 아이 다리 아픈 게 먼저지. 애기들은 괜찮아. 라는 정보도 있었을 거고요. 또 어떤 정보는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비워둬야 돼. 그래야 내 아이가 그걸 배워. 라는 정보도 있었을 거예요. 자, 이 많은 정보들을 내가 갖고 있는 인식의 틀에 맞춰서 넣는 겁니다. 그러니까 내 인식의 틀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것이 지식이 되고 지식이 지혜가 되는 거죠. 자, 어떤 엄마는 그냥 안 쳐도 돼 라는 인식의 틀을 갖고 있는 거예요.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이거나 공공선에 대한 인식이 조금 약할 수 있죠. 근데 어떤 엄마는 굉장히 지혜로운 인식들을 갖고 있어요. 예를 들어 이런 거죠. 내 아이가 지금 당장 다리는 아프지만 내가 여기 임산부석에 앉혔을 때 나 하나쯤이야 라는 그릇된 인식을 하게 되면 어떨까. 그런 인식을 처음 경험하는 시작이 되면 어떻게 하나 라는 아주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있는 엄마도 있다라는 거죠. 내 인식의 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러니까 우리 엄마들이 지혜로운 인식의 틀을 가지고 내 아이에게 그것을 경험하게 해주는 거죠.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야. 해야 될 거는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야. 뭐 이런 인식의 틀이겠죠. 자, 그 인식의 틀에 내가 갖고 있는 정보가 해독이 되고 그 해독이 지식을 제대로 활용하는, 지혜로서 활용하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. 자, 그러면 어떤 인식의 틀을 가질 것인가? 이것이 정보해독력이거든요. 제가 두 가지를 제안할 거예요. 한 가지는요, 그냥 물어보세요. 갈등이 될 때 나한테, 나 스스로에게 옳은 일이야? 이것이 옳은 거야? 옳은 판단이야? 라고 옳은가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세요. 내 아이가 징징대면 임산부석에 앉히는 것이 옳은 것이야? 라고 물어보세요. 괜찮아. 나는 그냥 대충 그렇게 살 거야. 이런 인식의 틀을 가지고 있으면 앉히는 거고요. 내 아이에게 나 하나쯤이야 라는 그릇된 사고방식을 주는 것 같아 라는 인식의 틀을 갖고 있으면 앉히면 안 되는 것이고요. 자, 옳은 것이야 라는 질문을 먼저 하시고요. 그리고 두 번째, 20년 뒤에 내 아이가 지금 5살이면 내 아이가 25살, 내 아이가 15살이면 내 아이가 35살에 과연 이 행동이 도움이 돼? 자, 이렇게 인식의 틀을 가지고 있으면 정보의 해독은 아주 탁월하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. 그렇게 해독이 된 걸로 내가 실천하면 되는 거죠. 자, 그래서 지혜라는 것은요, 이 지식을 내가 보이지 않는 미래에 적용하는 힘입니다. 즉,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힘이고요. 또 가보지 않은 길을 갈 수 있는 힘입니다. 보이지 않는 걸 보기 때문에 아주 장기적인 관점의 시각을 갖게 되고요. 이 장기적인 관점의 시각을 가지니까 통찰력이 생기고요. 또 지금 현재 시점에 보이지 않는 미래를 위해서 지금 내가 실천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관력도 키워집니다. 자, 지혜를 갖는 엄마, 당연히 우리 아이를 성공시킬 수밖에 없겠죠. 자, 우리 모두 내 아이를 성공시킬 수 있습니다. 오늘부터 선택하시면 돼요. 내가 나 스스로에게 옳은지 묻고 내 아이의 20년 뒤에 이것이 도움이 되는지 물으시면요, 언제든 지혜로운 선택을 하실 수 있고요. 내가 남들보다 더 훌륭한 정보 회독력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.